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 이유, 왜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을 권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자산을 늘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보다 한국 시장, 사실 저는 예전부터 미국보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쓴 책인 4차 산업혁명 주식 투자 인사이트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세계 경기가 좋으면은 빠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책은 2019년 12월에 원고를 다 썼고 2020년 4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예측했던 건 아니지만, 자, 공교롭게도 2020년 글로벌 주식시장 국가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 G20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국가 주가지수 수익률을 따져본다면은 코스닥이 118%, 코스피 91,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 86, S&P 500이 68, 일본 니케이 지수 64, 영국 34, 상하이 27, 홍콩 26% 상승했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가 그만큼 강하게 올랐다는 거죠. 물론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오른 종목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에서도 뭐 3-4달 만에 10배씩 오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그런 것들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거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 성과가 우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수익률이 상위를 기록했는데, 자, 그렇다면 2021년에도 상위에 랭크된다는 보장이 있나,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21년에도 상위를 기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의 하나의 또 맹점은 주식을 차익 실현할 시에 22%의 세금을 뗀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보다 더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자, 여기에서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단지 오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단서를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그 단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투자 자금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제한된 투자 자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은 곳, 더 많이 오를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자, A 어장과 B 어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는 A 또는 B 어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어디에 고기가 더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 어장에 고기가 더 많다면 우리는 당연히 A 어장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B 어장에 고기가 없다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장, 어느 마켓, 어느 어장에 고기가 더 많고 어느 마켓에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장의 경우에도 물고기들이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나 기후 같은 것을 따져보고 고기를 잡으러 가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골드만삭스 유로화 향후 1-2개월간 오를 것이다. 유럽의 주요 4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성장 낙관론 고조로 서유럽 주식으로 자금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유럽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유로화 더 오를 것이다. 백신 보급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이체증권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의 비관론이 완화되고 유로화 강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유로 달러 환율이 1.2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유로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최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분기 이후로 유럽에서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경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반기 유럽 경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모건 스탠리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국 주식 앞으로 반년은 쳐다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6일 뉴스 기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높다. 자,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자, 이런 일은 3번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와 실적 예상 상승 속도가 꼭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높은 실적, 더 많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년은 미국 주식 쳐다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기사와 경제 관련 데이터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독일 백신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래서 유럽 경기 회복,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EU 국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3분기 후반부터는 이동 제한이 크게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지될 여지가 있다. 즉 3분기부터는 완전히 경제 정상화 수순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동 제한 풀리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데이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PMI와 국내 증시 EPS 증감률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파란색이 ISM 제조업 PMI 증감률이고 빨간색이 우리나라 증시 EPS 증감률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이 다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괴리가 좀 벌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리가 벌어졌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PMI 지수가 더 많이 지금 올라와 있고 EPS 증감률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이 좁아져야겠죠. 자,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14년, 15년 우리나라 경제 침체기를 제외하고 EPS 증감률이 PMI 지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10년도 차화정 장세와 2016년, 17년도에 반대 장세 때 보면은 PMI 지수를 넘어선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PMI 지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EPS 증감률 한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선진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추이를 본다면은 자,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100선에다가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위쪽에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고평가되었다는 거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으면은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보면은 차화정 장세 때 우리나라 증시 빠르게 오르면서 선진국 증시 대비 고평가 시절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왔다가 몇 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점 제가 번개 표시를 해놨죠. 자, 이렇게 번개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앞서 살펴봤던 자료하고 한번 겹쳐서 보면은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PMI 지수가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EPS 크게 증가할 때 선진국 증시를 아웃퍼폼 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PMI 지수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EPS 증감률 올라간다면은 선진국 증시를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 선진국 증시를 언더퍼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PMI 지수가 지금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 오를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럽 경제 회복, 유로화 강세를 보인다. 자, 이머징 마켓 경제 회복, 원화 환율 강세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 이야기하면서 유로화 강세는 원화 환율 강세, 한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이머징 국가의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앞에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있습니다. 자, 미국 제조업 호황, 즉 지금 PMI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미국 소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봉쇄 해제, 이동 제한이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수출 호조가 되고 결국에는 한국 경제 호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자, 결국 이런 현상들 한국 경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유럽 경제 회복, 유로화의 완만한 강세 국면 진입. 자, 유럽 경제 회복은 이머징 국가, 특히 한국 경제 회복의 신호이고, 자, 유로화 강세는 원화 강세와 연결된다는 이야기, 제가 과거에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출 경제 상황과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 증시, 자, 떨어질 이유보다는 오를 만한 이유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을 권유하나요?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증권사에 저의 담당 매니저가 있는데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해외 주식 추천 종목도 이야기해주고 해외 주식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증권사에 찾아가도 해외 주식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렇게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할까? 자, 증권사 요즘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 사상 최대 이익의 큰 이유가 뭐냐? 바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환전 수수료는 요즘에 거의 공짜인 데가 많지만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권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해외 주식 투자금의 사상 최대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은 사실상 비대면으로 해서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고 주요 수익원은 신용융자 이자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까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게는 상당히 돈이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채우고 영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해외 주식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해외 주식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렇지만 한국에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해외 주식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완전 안 좋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자, 좀 더 큰 기회를 찾는다면 한국 시장에서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지금 공매도 때문에 박살나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 투자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공매도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픕니다. 자, 외인들 매일 엄청난 공매도를 쏟아내면서 시장을 박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이겠죠. 시장은 또 공매도에 적응을 할 것이고, 지금은 오랜만에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진통이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 역시 실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좀 더 나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좀 더 증가한다면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위축보다는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현금이 있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공매도 현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공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첫날에 7,500억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하루 평균 5천억 정도씩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거의 외인 매도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은 공매도로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서 한국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찾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